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조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법조문을 먼저 보시게 되면 행정조사는 행정기본법이나 절차법에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이 아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규율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를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행정조사에 의의를 쓰실 때 나머지는 그냥 행정조사 기본법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의의를 쓰실 때 맨 앞에서 행정조사 기본법 제2조 1호에 행정조사가 뭔지 정의가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범답안 보시고 의의는 그대로 쓰시는데 이걸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의의를 간략하게 쓰시는데 그 옆에다가 행정조사 기본법 제2조 1호 요거 이제 딱 쓰시면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시는데 이건 따로 외우지 마시고 법 저보다도 굉장히 많은 법을 지금 실무에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되게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제1조 목적, 제2조에 무슨 규정들이 들어가요? 정의 규정들. 그럼 행정조사 기본법이니까 제일 먼저 1호에다가 행정조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시각적으로 그냥 연상하시게 되면 행정조사 물어보게 되면 의의 옆에다가 행정조사 기본법 제2조 정의규정 처음에 써놨겠지. 제2조 1호 이렇게 기억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참고조문 이번에 그 사례 설문에서 이용했던 참고조문인데 요 참고조문을 한번 보시면서 논점 하나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거 이제 전제되는 문제 상황을 볼게요. 자, 공중위생관리법 요 법을 보게 되면 제22조에 과태료라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2조를 가보니까 제9조가 행정조사 나가는 거예요. 강제조사입니다. 이게 왜 강제조사냐? 만약에 구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로 때리겠대요. 그럼 이 조사가 따르면 좋고 말면 말고 열어주면 들어가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고 그 모습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제지한다는 얘기는 따르란 얘기예요. 따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규정에 비춰봤을 때 구조는 강제조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어디를 뒤져봐도 거부하거나 방해해요.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랬을 때 문 뜯고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 밀칠 수 있다. 실력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국회가 법을 만들 때 분명히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측 못해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때 만약에 국회가 행정조사 목적 달성해야지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실력 행사할 수 있어. 이걸 딱 만들어주면 그냥 실력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실력 행사 규정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단순히 뭐만 만들었느냐? 과태료만 부과하래요. 그럼 국회가 이렇게 법을 만든 취지가 도대체 뭐냐? 이걸 놓고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행사가 가능한가? 문 뚫고 들어갈 수 있나? 요게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전제입니다. 법에 거부나 방해했을 때 그에 따른 벌칙 규정은 있는데 별도로 실력 행사 규정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실력 행사 규정이 없을 때도 어쨌든 행정조사의 실효성,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뜯고 들어갈 수 있나? 밀치고 들어갈 수 있나? 이게 과연 허용되는지 요게 행정조사에서 등장하는 특이한 논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보신 다음에 한번 이제 그림으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문학판권 구조의 논점 요걸 먼저 그림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전 시간에 즉시강제 요거를 이제 보셨을 텐데 즉시강제도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문 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행정조사도 이 사람이 거부나 방해하게 되면 요거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조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긴급한 걸 전제하지 않습니다. 자, 행정조사는 긴급한 걸 전제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도 강제조사도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사전에 통지하고 우리 거 가서 위생관리 실태 주방 좀 봐야 되겠어요. 당신 업장에 혹시 마약 같은 거 또는 불법 게임기가 있는지 한번 검사하러 나가봐야 되겠어요.
사전 통지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행정조사는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장래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조사해보자. 이게 행정조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사전 통지했어요. 의견 청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갑자기 문을 안 열어줘요. 왔는데 약속한 날짜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이 어쨌든 주방 보고 가야지, 게임기 있는지 보고 가야지 그러면서 문을 부수는 거예요. 얘를 밀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실력 행사가 가능한 거냐? 요게 행정조사에서 등장하는 특이한 논점입니다. 그럼 실력 행사가 가능하냐? 여기에서 긍정하는 입장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다. 긍정하는 입장. 근데 이거 여러분들 부정하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가 법에다가 실력 행사 규정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습니다. 뭐만 규정해 놨어요? 벌칙 규정은 규정해 놨어요. 그럼 얘가 문을 안 열어요. 그럼 경찰관이 요 공무원이 이거 문 안 여시면 과태료 100만 원 나갑니다. 과태료 1000만 원 나갑니다. 그럼 이 상대방 국민 어때요? 과태료가 100만 원이나 나와? 1000만 원이나 나와? 아유 들어오세요. 제가 잠깐 뭐 딴짓 하느냐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문 열어주겠죠. 이런 모습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취지. 그게 국회가 실력 행사 규정은 별도로 안 만들고 과태료, 벌칙 규정을 만들어 놓은 취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가서 주방 보는 거랑 문 때려 부수는 거랑 이게 같은 작용이에요? 이 실력 행사는 별도의 권력적인 침해 작용입니다. 그런 권력적인 침해 작용은 각각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늘상 맨날 뭐 배웠어요? 뭐 쓰고? 권력적 침입적 작용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럼 조사는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그 조사의 근거로 때려요? 부셔요? 에이 그거는 법률 유보의 원칙, 법치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대부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쓴다? 아니에요. 이건 별도의 침입적 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요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 행사 못하는데 부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 행정조사는 적법해요? 위법해요? 위법해지죠. 그럼 이제 위법한 행정조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어떤 게 있냐. 요렇게 사례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장주의 볼게요. 자 즉시강제에서도 영장주의가 등장했고 행정조사에서도 영장주의가 등장하는데 어찌됐든 들어가서 뭐 사람이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져보든지 이 안을 막 뒤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색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시강제나 행정조사에서 영장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런 논의가 이제 또 똑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학설도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긍정하는 입장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 부정하는 입장 이거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사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대법원이 즉시강제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강제도 우리는 행정 영역의 행정상 즉시강제를 배운 겁니다. 거기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영장주의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 여기에 형사사법 절차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공권력 영역에서는 다 적용돼야 된다. 원칙. 다만 긴급하면 예외를 인정하자. 우리 대법원이 즉시강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근데 행정조사에서는 갑자기 또 뭐래요? 이 행정조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즉 형사사법 절차에서 등장하는 강제, 체포구속, 압수수색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 안 돼. 이게 대법원 판례가 행정상 즉시강제하고 행정조사하고 모순되는 판례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판례를 엄청나게 비판하기 때문에 이 행정조사에서의 영장주의 이것도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시냐면
요 즉시강제는 긴급해요. 자, 즉시강제에서는 여러분들 긴급이 전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행정조사는 긴급한 게 전제예요? 아니에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들어보고 그리고 나가는 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한 열흘, 20일 이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뭔가 큰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이런 게 있으면 법원에 가서 영장 받을 시간 없어요. 충분히 영장 받을 시간 있어요. 충분히 영장 받을 시간이 있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조사에서는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잖냐. 그러면 정말로 들어가서 수색하고 뭐하고 이런 침입을 가하는 경우라면 영장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된다고 봐야 된다. 요게 원칙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에 불법 개인기가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긴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좀 인정하자. 요 절충설이 타당해지는 이유가 행정조사는 긴급성을 본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99%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거를 수색한다거나 이런 압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자. 다만 예외를 인정하자. 요 모습으로 이제 모범 답안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조사의 기본적인 내용들 거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논점 2개 먼저 정리해드렸으니까 행정조사를 물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쓰셔야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의의는 당연히 쓰셔야 되고 행정조사 기본법 제2조 1호 2조의 정의 규정이 보통 있고 제일 먼저 써놨겠지. 요 정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구별하느냐. 대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요 2번 목차가 법적 성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요 내용을 읽어보면 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행정조사하고 즉시강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즉시강제하고 구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 그림으로도 보셨지만 문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긴급한 상황일 수도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겹치다 보니까 이 행정조사가 즉시강제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즉시강제는 그 실력 행사 자체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게 즉시강제고 행정조사는 어떤 작용을 할까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사하고 즉시강제는 다르다. 그게 이제 로마자 2번 목차에 들어가는데 아예 목차부터 멋지게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행정조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목적.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나가서 이 사람이 뭐 주방이 지저분하냐 이런 걸 보려고 나가는 거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 같은 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일반적으로 조사하러 나가는 거냐. 목적, 대상,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냐. 무슨 가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단, 강제 수단이냐 임의적 수단이냐. 그럼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구분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법적 근거, 강제적 수단은 당연히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일반법도 있다. 요런 내용 이제 쓰시는 거고 임의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건 권력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근거 없어도 된다. 자, 그럼 행정조사의 한계,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냐? 그럼 요 실체법적 한계의 일반적 한계 깔끔하게 이제 써놨습니다. 사전에 통지해야 되고 의견 청취해야 되고 증표 지시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논점이 실체법적 한계, 몸에 손을 대도 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행사가 가능한가? 절차법적 한계, 나가기 전에 영장 받아서 들고 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 영장주의. 여기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우편물 개봉,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뜯어보는 거. 이 우편물 개봉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없이 했더라도 위법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 부분에 우편물 개봉 사건이라는 거 요거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판례 쓰라고 했는데 그냥 판례는 영장주의 부정설 이건 점수 안 줘요. 우편물 개봉이라는 표현 딱 등장하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진짜 사건을 알고 있구나. 그런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구제,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손실보상,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느냐? 또 행정쟁송 나오죠. 근데 조사는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소이익이 소멸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드리는 모범답안 요거를 잘 연습해 오시면 나중에는 사실 이런 부분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결국에는 권리 구제가 들어갈 거고 적법한 경우 위법한 경우 나눌 거고 그럼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위법한 경우에는 그게 처분이면 항고쟁송 요거 당연히 들어갈 거고 국가배상 돈 받아야 될 거고 위법한 결과가 남아있으면 결과적으로 청구할 거고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신 같은 게 구금되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인신보호법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빠뜨리지 말고 쓰시면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조사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잠깐 쉰 다음에 이제 명단 공표 전달해 드릴게요.